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TDS 기술력신단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저희가 아마존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고 있고 솔루션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KTDS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KT그룹의 IT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클라우드의 전환이나 AI 전환 관련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AI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KT 고객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공공 쪽에 대한 고객들을 가지고 IT와 SI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MSP와 솔루션 비즈니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해야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할 텐데 저희는 크게 오늘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거든요. 첫 번째는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요구하고, 세 번째는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경쟁력 높여가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일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 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3가지 유형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뒤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만든 아이온유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아이온유의 LLM 서빙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전 직원들이 프롬프트 관련된 것을 활용해 가면서 다양한 생성형 AI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발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젠 AI 플레이그라운드가 하나 있고요. 아까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AI 서비스에 대한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거나 또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유스케이스를 발굴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이 되어지게 되면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온유라고 하는 서빙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저희는 여기에다가 채팅이라든지 코드, 이미지 또는 오디오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바로 접목함으로써 조금 더 핸즈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고, 많은 부분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자사의 지식을 가지고 레그 방식으로 지식 대비를 구축을 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공지능 어플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해서 뒤에 설명드릴 솔루션에 접붙이는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온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 쓰기도 하지만 온프라미스에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패키징을 시켜서 솔루션화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아마존 클라우드나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온프라미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를 좀 해칭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또 역시 허기페이스 같은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의 모델들 상용에 대한 모델들뿐만 아니라 오픈 LLM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안정에 개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AI 어플들까지 개발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설명하다가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같은 것들은 해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성한 거 가지고 저희들은 내부에서 또 생성형 AI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하기 위한 수많은 유스케이스들을 생각해내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는 잘 만들어진 코드 이상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에서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프롬프트 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활동과 엮어서 수많은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유스케이스 중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는 테크 트렌드 센싱이라고 하는 유스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작업들은 많은 회사에서 뉴스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잘라갖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료 서비스를 구독을 하고 받아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올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테크뉴스에 대한 것들을 센싱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갖고 지금 사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기술 소식에 대한 것들을 수집해 와야 되는 소스를 정의하고 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용할 수 있는 LLM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베딩 시키고 정제하고 해서 저장을 한 상태로 LLM에다가 매일매일의 뉴스를 요약해서 하는 테크뉴스 브리핑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하고 해당되는 브리핑 정보를 전 직원들한테 보내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뉴스들을 일정 기간 동안 모아서 지금 계획은 6개월인데 6개월치를 모아서 테크 트렌드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만들고 해당 리포트들을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직원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매일매일의 테크 뉴스 브리핑 화면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하겠지만 요즘은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모아오는 소스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라든지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아오고 있고요. 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LLM에다가 집어넣어서 오늘자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뉴스의 서머리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뉴스들에 대한 헤드라인을 좀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단순하게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뽑는 작업들을 LLM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업종이 SI 업종이다 보니까 SI 업계 입장에서 바라보는 오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아랫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원문 링크를 달아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져 있던 매일매일의 데일리 뉴스 브리핑 자료들은 6개월치를 모아서 그다음에 테크 트렌드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저희가 통계 기법들하고 시계열 기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사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 뽑는, 트렌드를 뽑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조금 더 추론을 잘할 수 있도록 현재는 미스트랄 같은 엔진을 이용해서 저희가 페프트 방식으로 약간의 파인 튜닝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아마존에서 구현되어 있는 저희 지금 서비스의 구현도이거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에서 모델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튜닝을 해내고 튜닝된 모델들은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에 올려서 서빙하는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 EC2 쪽에 있는 백오피스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소스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AI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세 가지 주제하고 빅테크라고 불리는 애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애플 등등의 빅테크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배치잡을 통해서 매일매일 외부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긁어 오게 되고요. 긁어 온 데이터는 파싱 작업을 한다든지 임베딩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청크 단위로 나뉘어서 벡터DB에 저장을 하는 상태로 일단 키핑을 해놓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추가시켜서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랭귀지 모델한테 매일매일의 뉴스 브리핑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결과물들을 받아서 최종 보낼 수 있는 형태의 포매팅을 작업을 하고 이것들을 향후에 트렌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메일을 받아야 되는 수신인들한테 매일매일의 뉴스 브리핑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가 6개월 정도 지나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기법과 시계열 기법을 적용을 해서 사전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분석하는 작업을 요청을 드리고 트렌드 분석 결과를 다시 받아다가 보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UI 관련된 부분의 백오피스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올 것이냐 또는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토픽을 가지고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한 대시보드 같은 형태의 또는 차트 형태의 분석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UI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롬프트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게 저희가 크게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중에서 직원들이 오셔갖고 프롬프트를 놓고 서비스를 개발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더 재밌는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아마 이제 이런 업무들에 대한 개선들이 아마 생성형 AI를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업체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내용은 솔루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아이온유를 말씀드렸는데, 아이온유의 기능 중에 저희가 AI 어플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레그 방식으로 또부터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채팅이 됐건 이런 어플을 붙여갖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어플들을 저희는 지금 인베디드 방식하고 API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은 큰 수정 없이 바로 붙여 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적용했던 솔루션이 엔트봇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엔트봇은 전시가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공공이라든지 금융 쪽에 문서 작업이 많거나 반복적이 많은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화할 수 있는 RPA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RPA 솔루션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트봇의 FAQ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아까 레그 방식으로 GCDB화 시키고, 이 만들어진 것들을 채팅할 수 있는 어플로 구현을 해서 저희가 아이온유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빌드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과 FAQ를 기반으로 하는 AI 헬퍼 서비스를 바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IT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이직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내 업무를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재교육을 해야 되거나 전파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 경우라서 아마 사내 지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접근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솔루션들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전혀 고치지 않고 별도의 어플을 만들어서 부가함으로써 기존 솔루션들에 대한 경쟁력들을 좀 올리는 작업들을 생성형 AI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갖고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버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0, 2.3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1.0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는 기본에 이제 기획자가 뭔가 서비스에 대한 기획을 안을 주시게 되면 개발자분이 그거를 이제 본인의 언어로 이해를 해서 본인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새로운 언어인 자바라 같은 걸 통해서 구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개발자의 머릿속으로, 개발자가 알고 있는 언어로 바뀌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1.0 코드였다 하면 1.0 방식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영상 속에 있는 마스크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코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코드 같은 경우라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서 이 부분들 잡아내기 위해서 딥러닝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우리는 그 네트워크만 구성한 다음에 네가 찾아봐 라는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작업을 2.0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3.0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가 모든 것들을 하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이 프롬프트를 전달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로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작업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아이온유 같은 형태의 LMS 서빙 플랫폼을 만들고 직원들이 플레이그라운드 위에서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와중에 많은 아까 간단하게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그래서 KT-D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 AI 소프트 전문 기업으로서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갖춰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이제 이런 업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레그라든지 이런 걸 뿐만 아니라 모델에 대한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파인 튜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위즈라고 하는 CMP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그 위에 생성형 AI를 위한 여러 가지 스택으로서 MLOps가 가능한 AI 센트로, LLMOps가 가능한 AI on You, 그리고 그 DX와 AX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PI 게이트웨이에 비스트를 올리고 있고, 마지막 자동화에 대한 부분 처리하기 위한 엔트포 같은 솔루션들을 갖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클라우드 AI에 대한 전문 기업으로서 이런 솔루션 스택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이제 그 AI 쓸 때 보안에 대한 이슈를 많이 고민하세요.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LLM을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 LLM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풀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온프라미스를 했을 경우라면 그럼 그 접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상용에 써야 되는 그 랭귀지 모델을 쓸 경우라면 최종 단계에 많은 그 CSP 업자분들이 보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생각에는 현재 이 비스트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 쪽에 마지막 단에 이제 요청을 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비스트 단에서 프롬프트 관련된 부분에 있는 그 고객사의 정보를 좀 하이드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요즘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추럴 랭귀지 투 SQL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스키마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는 걸로 제 보안 측면에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랭귀지 모델한테 데이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스키마를 던지고 스키마를 가지고 RDB부터 쿼리할 수 있는 형태의 그 SQL을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최종 단계에 나오는 그 콘텐츠에서 일부 내용들을 변수 처리해서 한 번 더 꼬아갖고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보안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모듈로 담아내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련된 서비스를 할 때 보안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진도로 빨리 나갔나요? 저희가 지금 오늘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 말고도 다양한 솔루션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C홀 쪽에 가시면 클라우드 AI를 24시간 당신 곁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편의점 테마 형태로 부스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비스트 엔트봇이나 AI on You 같은 서비스 말고도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